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핫한 코너 서종욱의 법대로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해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말로 움직였습니다. 계속 서종욱 변호사께서 법대로 해야 된다. 이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이재명에 대한 그러니까 재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까지 추가 기소를 하던 구속영장 청구를 하던 대북 송금을 가지고 뭔가 검찰이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일단 할 일을 한 건 아닌데 할 말은 한 것 같아요. 저번에 처음에 이화영이 이제 술판 가짜뉴스 이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민주당 공당으로서 왜 그런 데 쫓아다니냐 하고 이재명에게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그 이화영의 술판 주장을 100% 사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화영 말을 그렇게 믿으면은 이재명에게 이화영이 보고를 했다. 대북 송금 보고를 했다. 그 말도 100% 믿는가?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는데 지금 시점에 직격탄을 날린 이유는 있겠죠. 그냥 술판 이것에 반발을 해서 뭐 그렇게 했다기보다 더 큰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재명을 겨냥한 거는. 이원석 총장이요. 예. 중앙지검의 특수부장할 때 예. 영장 청구하면 이게 발부율이 100%입니다. 100%예요? 그리고 이게 한번 기각되면요. 예. 반드시 이제 재청구는 딱 한 건 기각됐죠. 이원석 특수부장이. 예. 바로 이제 정유라 거입니다. 예. 정유라인데 덴마크 데리고 와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랬죠. 또 재청구했죠. 예, 그런데 그랬습니다. 또 기각됐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최서원 씨가 예. 인정해서 기소는 안 됐지만 그게 유일하게 영장이 기각된 건이고 그때도 이제 재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똑 부러지게 수사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기각된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특수는요 대부분의 그 영장을 보완해서 한두 번은 더 청구합니다. 한 번 기각돼서 이제 불구속 기소하지는 않아요. 결국 이재명은 이제 혐의가 100억이 넘는 뇌물입니다. 그렇죠. 100억이 넘는 뇌물, 1억만 넘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이죠. 근데 한 번 기각됐죠, 유창호이가. 근데 이걸 불구속 기소하면 안 되죠. 다만 제가 근데 이화영이 판결이 나면 그 판결문이 중요 증거가 된다. 그렇죠. 근데 이화영이가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재판을 이제 끌어버린 거예요. 끌었죠. 원래는 이제 작년에 회피 신청도 하고 막 했죠. 그렇죠. 저는 이원석 총장이 늦춘 그 이해가 일부 돼요. 우리 국민들은 이제 너무 답답하다. 왜 다시 청구 안 하냐? 왜 못 잡았냐 하는데 이화영 재판이 이제 그 불가피하게 지연이 되고 그 판결문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심 판결이라도 나와야지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재판부가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죠. 지금 이재명이 이제 그 대북 송금 알았다. 이거의 직접 증거는요. 이화영의 진술이 1번이고요. 그다음에 쌍방울 김성태가 통화를 다 하고 그 진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서 통화할 때 다 들은 안부수 있고 정은이 있고요. 국정원 직원 있고. 국정원 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밑에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진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쌍방울 공채일기 박용철 회장 부회장 그렇죠. 그분의 또 진술이 있고요. 이렇게 직접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증거가 많거든요. 북한에서 그 영수증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물적 증거고. 물적 증거. 그게 물적 증거, 인적 증거. 따라서 이제 그 이원석 총장은 제가 보기에 이화영 판결을 좀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두 명이 하고 있으니까 쌍방울. 그래서 저는 6월 7일이에요. 6월 7일 1심 선고, 이화영 1심 선고. 그렇죠. 1심이 제일 중요하니까. 모든 증거조사는 이제 1심에서 99%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2심은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화영이가 이제 그 지금 15년 구형됐거든요. 15년이죠. 근데 개인 비리로 12년, 그다음에 외국환 관리법만 3년이에요. 이 말은 이제 이화영이도 제3자 뇌물은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기소하려면 이재명하고 이화영을 제3자 뇌물로. 뇌물로게 20년을 구형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100억이 넘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그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이재명에 대해서 이화영 선고되는 즉시 이화영의 진술은 100% 믿을 수 있다. 이 말이 2023년 작년 6월 9일, 14일, 18일 전부 이게
진술한 거죠. 예.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예. 그렇죠. 사전에. 예. 이 말을 저는 가지고 예.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보거든요. 예. 우리 법 쪽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경고를 위해서 예. 이번에 미리 사전에 날린 거죠. 그렇죠. 이거 너 자꾸 이러면 영장 칠 거야. 뭐 자꾸 이러면 아니고 무조건 치는 건데 거야. 그렇죠. 이미 그렇지. 사전에 경고를 해준 거죠. 100% 이화영 말은 100%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영장이 예정돼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더 불리해.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시점이 이제 6월 7일 날 1심이 나오면은 지금 그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 국회가 열릴 거거든요. 6월 달에 바로. 그러면 6월 7일 이후에 직후에 이제 6월 7일 직후에 영장을 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치면은. 그러면 6월 7일 이후 이원석이 퇴임하는 8월 사이. 그렇죠. 그 사이에. 그러면은 이것도 그 국회를 열어놓을 거니까는 그러면 이 또 체포동의안 또 해야 되는데 이번에 22대 국회 이재명 판으로 다 바꿔가지고 체포동의안 또 부결되겠는데. 그렇죠. 예. 그래도 치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치댄다. 법치라는 거죠. 예. 그 다음은 이게 정치에 맡기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원석 총장이 할 일은 검찰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국회가 할 거고 예. 판사는 판사 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원석 총장은 이제 검찰의 명예를 걸고 예. 100억 뇌물인데 예. 이화영이가 유죄가 나오면 네. 근데 이재명을 안 하면 이게 법치가 완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은 이게 그냥 법무부 장관이나 또 이제 그 국회 영역이니까 네. 일단 영장을 최선을 다해 청구하면 자기 할 일을 해라. 근데 거기에 보면 국회도 난감한 게 네. 처음부터 이재명 방탄을 한다. 보세요. 그렇겠네. 이화영이가 이게 실형이 넣었는데 예. 외국한 관리법 북한에 보낸 거. 예. 근데 이재명이가 빠져버리면 또 이게 이재명이 요거만 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법카도 있잖아. 법카 있죠. 쪼개기 후원금도 있고. 김성태 쪼개기 후원도 있고. 이거는 이게 이원석 총장은 영장만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검찰 일은. 근데 그럼 국회도 부담스럽지. 예. 야 22대 국회 처음 하는 일이 이재명 방탄이냐. 그렇네. 지금 이화영이는 이게 실형 일에 나왔는데 이러면 이게 비난 여론이 엄청날 겁니다. 그렇네. 저는 방탄하면. 민심이 확 돌아서 그렇죠. 있네. 따라서 이제 너무 그 이후에까지 고려할 필요 없다. 어느 저게 그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의 일만 해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이제 구속되는 그 통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검찰의 영장 청구 이건 이제 그 국회에서 부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데 또 하나는 법정 구속이 있잖아요. 법정 구속은 그 필요 없잖아요. 국회 이거 체포동의안 필요 없으니까 지금 1심이 연내에서 한 두 가지는 나온다. 그 선거법이나 아니면 위정교사. 그러면 1심에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은 있나요? 원래는요. 원래는 이제 그 선거법은 이제 그 구속까지는 안 될 거예요. 벌금 100만 원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벌금 100만 원만. 예. 근데 위정 교사는요. 지금 김용 있잖아. 김용을 이게 그 위정 교사한 사람이 2명이 지금 구속돼 있다니까. 그렇죠. 원래는 김용의 위정 교사보다 이재명이가 질이 안 좋죠. 그런데 그런 논리로 보면 이제 위정 중에 가장 질이 안 좋은 게 이재명의 위정이잖아요. 원래는 이제 법정 구속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김동연 판사잖아. 33부. 근데 뭐 법정 구속까지 간이 작아서 조국도 안 하는데 못 한다고 저는 봐요. 더구나 선거에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고마운 거는 집행유예 매주도 아주 고마운 거예요. 집행유예형. 집행유예면 이게 뺏지 달라잖아. 아니 그 대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그거. 그러니까 확정되면 확정되면 그렇죠. 확정되면. 그래서 제 생각은 현실적인 거는요. 공직선거법하고 위정교사에서 이재명의 갑옷부터 벗기자. 갑옷을 벗긴다. 이 말은 배지를 떼자 이거지. 배지를 떼자. 최소한 100만 원 이상. 요거는 집행유예 이상. 그렇죠. 집행유예 이상. 요건 100만 원 이상. 이러면 그 배지는 대표직이나 배지는 달아난다. 달아나고 아니 선거법이 만약에 확정되면은 그것은 그 민주당에서 400몇 억을 뭐 토해내야 돼. 34억 될 거예요. 그렇죠.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1단계에서 선거법과 위정교사로 이제 배지를 떼가지고 일단 방탄 갑옷부터 벗기자. 갑옷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본류는 아마 대장동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본류 사건이 그다음에 있죠. 그 백현동 FC. FC가 제일 확실하거든요. 따로 해서만 벌써 끝났을 텐데 아까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본류 재판에서 최악의 징역 20년, 25년으로 구속해야지. 이게 현실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1단계로 아까처럼 이제 그 배지 떼가 갑옷 벗기. 그다음에 2단계 본류 재판에서 최하 20년 이상으로 구속해야지. 뭐 이재명을 잡아야 하면서 뭐
1, 2년으로 구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최악의 20년 이상. 예.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때 검찰에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 그때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그런 범죄라고도 적시를 했어요. 그때 검찰 그 구속영장에.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이재명도 그 위기를 느꼈는지 그전에는 이하영 술판 주장에 대해서 100% 사실이다. 국기문란이다. 막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딱 경고를 하니까는 지금 오늘 5일째거든요. 5째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겁먹은 건가? 그렇다고 봐요. 겁먹은 게, 이건데, 이거는 진짜 술자리예요. 예, 예. 아, 저는 이화영이가 이렇게 말 많이 바꾸는 게 참 이제 입장이 이해는 되는데. 이하영이 바꾸는 게 아니고 뒤에서 누가 조정하는 거죠. 지금 이재명 쪽에서 누구. 변호인들이 이제 그렇죠. 다 있죠. 변호인들이. 김강민인가? 예. 예. 그런데 저 결정적인 거. 예. 이화영이가요. 예. 이화영이가 근데 옛날에 작년에 예. 검사를 탄핵하려고 하는데 21장짜리 옥중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봤어요. 민주당에 줬거든요. 예, 예. 제가 우리 서종국 TV에서 예. 단독으로 이제 하나 특종을 하셨던데 그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작년에 예. 12월 달이에요. 예. 작년에 검사를 이제 이거 쌍방울 수사관 검사를 탄핵하려고 민주당이 했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그때 탄핵하려는 게 이번에 그 술자리 줬다는 게 꼭 예. 검사 있잖아요. 박상용. 예, 박상용 검사. 요 검사하고. 제가 이번에 고소한 거. 예. 예. 그다음에 그 위에 부장이 김영남이에요. 예, 예, 예. 아주 엘리트죠. 예, 예. 지금 서울 동부지검을 옮겼어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부장 김영남, 예. 그다음에 박상용 이 두 검사를 탄핵하려고 탄핵하려고 민주당이 시도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증거가 이화영이가 음. 노트를 21장짜리를 민주당이 준 거예요. 민주당 쪽에 이하영이 이제 지금 옥중 노트네. 예. 옥중. 자기가 언제부터 6월 9일부터 예. 9월 27일까지 예. 9월 27일이 이재명이가 영장 기각된 날이에요. 아, 유창훈이 기각시켜버린 날. 예, 쌍방울 기각됐잖아. 예, 예. 그다음에 6월 9일이 처음 자백한 날이에요. 아,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그때 변호인 입회 하에 자백을 설주한 변호인 입회 하에 자백을 한 날이 6월 9일. 9일이고 예. 이재명이가 기각된 날이 9월 27일이에요. 예, 예. 그 요 사이에. 기간 동안에 예, 21쪽에 옥중 노트. 모든 거 있잖아요. 예. 언제 나가서 어떻게 들어오고 검사가 뭐라 했고 어떻게 해요했고 이걸 네. 모든 걸 정밀하게 21장짜리 쓴 거죠. 그 안에 술 먹은 거 있겠네요. 자기 주장대로 하면. 이걸- 술을 6월 말 7월 초에 먹었다고 했기 때문에 술 먹었다고 써놨겠네. 이걸 제가 들은 거죠. 술 먹었다는 술에 시어자도 없어. 그래요? 술에 시어자도 없어. 자기가 쓴 그 기록에. 예. 예, 예. 21장짜리. 이거는 정말 특종이네. 예. 그 뭐라고 박상용 검사가 뭐라고 해요했냐? 예. 이렇게 써놨어. 예, 예. 박상용 검사가 예. 나에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를 한번 하자고 얘기했다. 이게 다야. 술 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건가? 아니 자기가 노트에 써놨더라고. 네. 박상용 검사가 그게 이제 술 먹으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예. 그 검사실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해유했는데 어떻게 해유했냐. 해유. 정확한 워딩을 적어놓은 거지. 해유 수단이 술판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술은 시어자도 없고 나에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를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 그게 나중에 보통 진술 다 끝내고 검사들이 보통 하는 말이잖아. 지금 우리 나는 이 말로 지어냈다고는 보는데 아, 그렇지. 만약에 파티는 무슨 파티를 했겠어. 했어도. 근데 지어낸데도 술을 안 지어냈잖아. 술이 없네. 그렇네. 아, 박상용 검사가 서울대 진짜 엘리트인데 어. 그 파티 한번 하자. 이거는 좀 저는 이것도 거짓말로 보는데 그때도 술 이야기는 없어. 없네. 예, 진술 나중에 끝내면 나중에 끝내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맛있는 게 술은 아니잖아. 그렇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파티 한번 하자. 이게 다예요, 해유에. 아, 그렇게 해유했다고 자기 이제 노트에는 옥중 노트에는 써가지고 그 이제 그런 해유를 받았다고 검사를 탄핵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예. 그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어낸 건지 모르겠지만 파티 이야기가 말을 박상용 검사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노트에 술판은 없었다. 그렇죠. 예.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것도 나중에 예. 나중에 다 끝나면 예. 수사가 예. 이런 거고 그다음에 그 노트를 또 제가 쫙 봤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좌파 변호사인데. 예. 아, 근데 참 대단한 취재력이네. 노트를 구했어요. 거기 핵심은 우리가 해유란 게 뭐예요? 해유란 게 너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허위로 자백하면 니는 이게 요거 니급 빼줄게. 봐주겠다. 몇 가지는 봐주겠다. 이걸 근데 영어로 하면 플리바게닝인데 그렇죠. 미국에는 합법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이게 어느 정도는 관행적인 정도인데 공식은 안 돼요. 근데 그래야 되잖아. 예. 근데 그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이제 또 박상용 회유를 했냐. 핵심은요. 노트에 보면 이런 거야. 자기 이화영이 노트에 쓴 거예요. 뭐냐면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검사가 말이에요. 어차피 백현동 건으로 확실히 구속되니까 부지사님 진술로 이 대표가 구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회유했다는 거야. 이미 지금 백현동으로 뭐 구속돼 있을 건데 백현동으로 100% 구속되니 당신이 그 자백해도 이것 때문에 구속은 안 된다. 어차피 구속이 됐는데 여기 이제 구속된 데가 하나 보태는 거지. 그렇죠. 이걸로 구속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네. 그렇죠. 백현동 건으로 확실히 처벌 구속되니 부지사님 진술로 구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회유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해유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네. 근데 이게 해유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때 백현동하고 쌍방울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위정교사하고 세 개가 병합됐었잖아. 그렇죠. 근데 그때 검사나 아마 근데 이화영이도 이래 생각했을 건데 이재명이는 구속이라 생각했을 거야. 어차피 구속될 거. 내가 뭐 나도 살아야 되잖아. 근데 영장이 기각되니까 가장 놀란 게 이화영이래. 이재명이 구속이 돼야만. 그렇지. 그러면 자기도 자백해가지고 좀 살아남아지잖아. 그렇지. 근데 이재명이가 구속 기각되니까 가장 놀란 게 이화영이야. 자기는 이제 공적이 돼, 역적이 됐잖아. 놀랐겠네. 예. 역적이 된 거죠. 예, 그렇지. 막 개딸들이나 특히 부인이 진술을 해버렸으니까. 특히 부인이 법정에서 부인이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일 났다. 이게 구속이 되면 뭐 자백해도 자기가 비난을 덜 받잖아요. 어차피 구속됐고 자기는 자기 살 길 찾아야지. 나중에 변호사 이재명한테 기다릴 게 없잖아. 그렇죠. 그 부인이 변호사비도 끊어버렸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9월 27일날 기각됐단 말이야. 예.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 이제 자기가 말을 번복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게 번복하는 옥중 21장짜리 썼는데 거기에 핵심은 자기가 부른 거는 어차피 그 검사가 백현동으로 100% 구속되니 당신이 뭐 이래나 저래나 허위로 불어도 이재명이가 이거 피해보는 게 없다. 이래 해유했다는 거예요. 이게 해유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화영이한테 봐주는 건 없잖아. 어차피 구속된다고 생각하고 부른 거다. 이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21쪽짜리 이 옥중 로또가 허구일 수도 있고, 만약 그 허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허구가 아니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그 해유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자기가 해유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이 술판, 검찰청 술판은 술 시효자도 안 나오고, 그럼 그것도 없네요. 술판이 이제 엉터리로 막 판명이 나니까는 이화영이 갑자기 그 이 김강민 변호사인가요? 변호사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했잖아. 정관 변호사가 찾아왔다. 검찰이 보내가지고. 그럼 그런 이야기도 없네. 그건 전혀 없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8개월 전이니까. 8개월 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종합해보니 딱 나오더라고 답이. 이화영이가 왜 불었냐. 그다음에 왜 번복했냐. 근데 딱 이거는 팩트입니다. 정확한. 왜 불고 번복했냐. 자, 왜 불었냐. 이게 핵심이네.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이 진술을 잘 보면 첫째, 이재명이는 이제 그 희망이 없다. 백현동이 나와. 불 때. 어차피 백현동이나 대장동이나 다른 걸로 어차피 이게 이제 끝났다. 이재명이 구속되고.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보호할 이유가 좀 희망이 없다. 자기 그 수사는 검사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어차피 구속된다. 그러니까 이화영 입장에서도 이재명이 못 빠져나간다. 정치적으로 그러면 끝났다. 어차피 정치적으로 대통령 될 가능성도 없고 정치적으로 끝나면 괜히 내가 이게 의리지켜가지고 이재명한테 얻을 게 없잖아. 그렇잖아요. 이미 이화영이는 이재명이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라리 두 번째 이유가 차라리 풀어가지고 내 걸 좀 감형받자. 분리박연이. 특히 내연녀 계좌로 뭉칫돈이 왔잖아. 그렇죠. 이걸 이게 압수수색하고 내연녀까지 구속되고 하면 이화영이 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근데 이미 어리지켜봤자 이재명이 끝났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대통령 될. 그렇다면 이게 굳이 어리지킬 필요 없이 차라리 내 걸 좀 줄여보자. 특히 내연녀를 보호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백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그러면 번복했냐? 왜 번복을? 일단 부인 이야기 있었고 또 박찬대가 가서 부인 만나고 뭐 이런 해유 과정은 또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번복한 것도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게 이재명이가 기각이 돼버렸잖아. 기각이 돼버렸죠. 이러면 이재명이가 살아나네? 그러면 내가 나갈 길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내 3인 해주는 거 외에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잖아요. 한 10년 이상 이제 형을 잘 건데 이재명이 대통령 그러니까 3년 후에 대통령 돼가지고 나 사면 해주면 돼. 그럼 나 다시 이재명에게 충성을 또 바쳐야 돼.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사면 안 해주면 이화영이가 나중에 또 불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은 이 이재명도 번복한 사면을 이유가 해줘야 되네. 예. 번복한 이유가 지금 심하게 번복하고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기사에서 구속 안 되고 또 총선도 이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제일 빨리 나가는 길은 이재명이가 내 사면해 주는 거다. 요거 하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검찰이 편리하게는 회유한 게 없으니 그냥 원칙대로 검사가 최대한 때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불었는데 그럼 좀 봐주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박상용 검사가 워낙 FM이야. 15년을 때려버렸네. 15년 때린 것도 때리지만 구속영장을 3번 연장하는데 마지막 3번째 이화영이가 완전히 돌아서 버렸다니까. 맞아요. 그때 영장을 계속 연장했죠. 구속 기간을 연장. 김만배나 나무기도 한 번 연장하면 유동규나 다 나가 있잖아. 나오죠. 한 번 연장하면 6개월, 1년이면 나와 있잖아. 그런데 이화영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말 3번 해가 1년 6개월 됐다니까. 좀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그러니까 1심 판결에 나오기 전에는 구속 기간이 딱 있잖아요. 근데 그 검찰이 연장을 안 하면 나가잖아. 뭐 김용도 그랬고 정진상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이하영은 3번을 이제 계속 연기를 했네.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늘렸네. 연장을 했네. 이화영 입장도 제가 이해한다면 뭐 엄청나게 새로운 죄가 많이 있어가 연장을 하면 이해하는데 뭐 간단한 거 있잖아. 뭐 정거인멸 교사했다. 너 정거인멸 막 쌍방울 보고 지우라고 했지 않냐. 정거인멸 교사. 유동규도 그랬잖아. 핸드폰 버리라가 내년 6개월 된다 했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교도소에 있는 사람 미칩니다. 왜? 정거인멸은 원래 큰 죄는 아니에요. 자기 사건에 자기 증거는 인멸하는 거는 처벌 안 해요. 교사할 때만 처벌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6개월 또 지났더니 외국환 관리법이잖아. 요걸로 또 6개월 연장한 거야. 계속 연장한 거야. 특히 두 번째 연장할 때 이화영이가 제일 실망했대. 검찰 내가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재명까지 내가 진실을 밝혔는데 아니 어떻게 다 연장하고 구형도 15년 막 하고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이재명 보호 쪽으로 돌아선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아마 이게 판사는 그 과정 다 알잖아. 전혀 이화영 말에 판사는 아마 이게 눈도 깜짝 이런 거 고민도 안 합니다. 그대로 이게 유죄는 옵니다. 그러니까 4월 4일 날 이 본인이 이화영이 술판 거짓 진술을 했는데 그때는 벌써 4.10 총선에서 이재명이 좀 이길 거라는 그런 거 뭐 정보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완전히 여론이 압도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재명 쪽에 다시 이제 충성맹세를 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원한도 좀 있겠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3번째 그때 작년에 이게 이화영이가 이번에 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 그렇죠. 부득이 해유됐다 했거든. 근데 술자리 있잖아. 요걸 이제 최근에 가져온 거지. 작년에는 또 술 이야기도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해유만 했다 했거든.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영장이 3번째 재발부될 때 그때부터 이화영이가 완전히 돌아서고 실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박상용 검사하고 쌍방울 직원을 고소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술을 반입을 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이게 고소장에 적시한 그 법률이 뭐 헛발질을 했다면서요. 이게 그러니까는 구치소와 교도소에 이런 것을 뭐 술로 반입을 했다 못하도록 한 그 법률을 위반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근데 이거 그 장소는 주장하는 장소는 검찰청이잖아요. 그러니까 법 적용을 잘못한 건가요, 변호사님? 이거는요 고소한 게 아니고 이런 걸 이제 그 위장 고소랍니다. 위장 고소. 이 사람들에게 위장 탈당, 위장 복당, 위장 협치, 뭐 위장 이 고소장이 효력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하면 행영법이잖아. 행영법은 이제 교도소하고 구치소만 되거든. 근데 검사실에는 술이 들어오도 이게 안 되잖아. 그냥 각하식입니다. 고소장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각하식에 팔려. 거리가 안 되네. 말도 안 되는 거네. 그러면 이게 진짜 고소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공수처에다가 검사가 술판을 벌이면서 내를 회유해가지고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허위자백을 시켰다. 이게 직권남용이다. 이러면 이게 말이 되잖아. 이렇게 공수처에 고소하면. 공수처에 해야지. 근데 지금 경찰에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수하면 이화영이가 이제 무고가 돼요. 이화영 무고가 되죠. 허위로 고소했잖아. 술자리 없었잖아. 회유가. 무고되면 이게 또 한 2년 정도 살 거예요. 1, 2년은. 근데 요거는 무고가 안 돼. 왜? 이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야. 각하돼 버리니까. 이거는 고소장 자체가 거리가 안 돼. 그렇네. 야, 잔머리 진짜 이거 제가 우리 형법 교수 이인규 박사라고 우리 최고의 형법 교수인데 우리 이야기하면서 야, 이놈들에게 무고 안 되게 이거
말도 안 되는 고소를 이거는 무고가 안 돼. 아, 지금 언론에서는 무고 하는데 무고 안 안 됩니다. 되도록 판례가. 아예 없애버리니까 고소장 자체에 의해서도 범죄가 안 됨이 명백할 때는 네. 무고가 안 된다. 네. 이게 대법원 판례야. 그러면 그거 알면서 그렇게 한 거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냥 쇼한 거지. 시간 술을 했다. 우리 시간- 고소까지 시간도 걸리면 쇼고 시간 끌- 술 반입했다는 걸 면서. 국민들이 믿으려고 아. 쇼한 거죠. 고소. 왜 고소도 안 하면 술 반입이 진짜 부끄럽잖아. 허풍친 거네. 그렇죠. 진짜 술 반입이다. 그렇죠. 이래 보여주려고 이게 그냥 쇼하는 건데 네. 요거는 무고가 안 됩니다. 우리 그 방송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네. 고소장 자체에 의해서 범죄가 안 됨이 명백할 때는 무고로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각하돼 버리면은 예를 들어 옛날에 이거 뭐, 언론에서는 다 무고 하던데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뭐- 틈새가 있구나 또.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뭐 옛날에 남자는 강간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여자만 강간의 객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남녀 다 되지만. 예. 근데 예를 들어 옛날에 남자가 여자한테 강간당했다고 고소하잖아. 굉장히 음. 황당하잖아. 옛날 개념으로. 옛날 그냥. 얘기. 지금은 남녀 다 지금은 되지만. 그렇죠. 황당하잖아. 그럼 이제 각하네 그냥. 곧장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지만 돌려주거나 아니면 그냥 각하죠. 그건 무고가 안 되네. 무고 안 됩니다. 왜? 고소장 예. 자체에 의해서 범죄가 안 됨이 명백하잖아. 그렇네. 최소한 이게 고소장이 범죄는 되는데 수사해봐야 된다. 이래 무고가 되거든. 잔머리 이게 변호사가 빨리 알거든. 예. 그냥 우리는 당당하게 억울하니까 술 고소했다. 근데 그 각하야. 이게 고소가 효력이 없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무고를 의식을 해서 아예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이게 이 구치소와 교도소에 술 반입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 이제 검찰청은 해당이 안 되는 법률인데 그 법률을 적용을 했네. 그래서 이게 판사가 그거를 제가 방송 많이 나가니까 이걸 안 물어. 물으면 내가 설명할 텐데 오늘 다 YTN 같더니 안 물어. 예. 근데 제가 어제 방송을 봤거든. TV조선하고. 예. 전부 다 이게 몰라. 패널들이. 그렇죠. 저도 몰랐어요. 그 꼼수니까. 저도 몰랐어요. 기자들도. 꼼수에 제가 넘어간 거지. 그렇죠. 기자들이 다 꼼수에 넘어간 거지. 꼼수에 넘어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그냥 쇼하는 겁니다. 예, 기자들도- 위장고소. 기자들 다 넘어갔네. 위장고소에.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김성태는 고소 안 한 거죠. 만약에 김성태를 고소를 하고 또 이것을 공수처에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술판이 벌여서 해유를 했다 그러면은 이재명도 같이 수사 대상이 되니까는 아니 그것도 안 이제 집어넣은 있고. 거죠. 아니 네. 그러다 이제 판이 커지면서 판이 커지죠. 그다음에 무고가 된다니까. 무고가 되고 무고가 되니까. 자기가 예. 그는 이제 고소장 자체에서 범죄가 되는 내용이잖아. 예. 외관상 보면 수사를 해봐야 알잖아. 예. 그러면 이게 커지니까 자기가 무고되면 또 구속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고가 안 되는 선에서 쇼만 한 거죠. 쇼만 한 거네. 그러니까 술 반입 이것만 가지고 쇼를 한 거네. 그렇죠. 술 반입을 해서 술을 먹고 해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 다투면은 이재명에게 또 파편이 튀니까 그것까지는 안 해버린 거네. 그렇죠. 김성태를 나는 이유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본인이 아무 이제 처벌이 없어요. 근데 끝나는 거 해프닝으로. 근데 가까스씩 끝난다니까 경찰이. 그렇네. 그런 또 꼼수가 이 방송에서 이 법대로 서종국 법대로에서 처음으로 이거 나오는 내용 같습니다. 예. 저도 계속 그 서종국 변호사님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법을 상당히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이 법대로 일부에서는 이원석 이재명의 직격탄 날린 이유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고 이 박상용 검사하고 쌍방울 직원 위장 고소. 야 정말 위장 탈당, 위장 협치, 위장 고소. 참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2부에서는 위장 협치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